네, 안녕하십니까. 태권도장 다물원 유경민 사범입니다. 오늘은 품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품새라고 하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것들이 엄청 많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걸 왜 하는지, 품새를 왜 하는지, 아니면은 보통 누가 했는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이제 생각해 봄직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이제 스승님한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죠. 품새를 처음 배웠을 때 제 첫 스승님께서는 품새를 이제 알려주실 때 스스로 혼자서 이제 가상의 적을 놓고서는 동련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품새를 애기였으니까 어렸으니까 잘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때리고 이렇게 맞고 막 이랬던 거를 상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품새를 좀 즐기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문득 많은 의문이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처음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품새는 무엇인가? 품새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서 품새는 무엇인가를 전부 다 얘기하거나 이러게 하기엔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제 수준도 그 정도까지 높진 않습니다. 제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범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해볼 얘기는 품새와 실전입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제가 이제 그 품새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제 연관에서 들었던 게, 과연 품새는 실전적인가 였어요. 품새가 정말 실전적인 동작인가, 내지는 훈련법인가. 제일 중요한 게 이 훈련법이겠죠. 품새란 게 정말 실전적인 훈련법인가, 이런 게 정말 궁금했는데, 지금에 와서 미리 좀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을 드리면,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실전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이 실전이라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실용적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전은 실전이지 과거하고 현대는 또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무술이라는 거는 이제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트렌드죠. 저희도 흔히 트렌드 많이 따잖아요.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과학 기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마련인데, 무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트렌드, 흐름 또는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과거하고 현대하고의 실전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품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기 전에 이 실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대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과거는 전쟁을 비롯한 전투, 싸우게 되더라도 진영과 진영, 마을 부락 대 부락, 도적이 들었다 해도 도적 대적, 황건적이라든지 이런 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활빈당은 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때로 몰려다니죠. 규모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잡으려고 하죠. 그 과거의 실전은 이게 전쟁에서 많이 벌어지는 전투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현대에서의 이 실전의 의미는 흔히 말하는 두 가지죠. 이제 길거리 싸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도화된, 그러니까 룰이 있는, 규칙이 있는 격투기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과거의 실전은 전쟁, 전투고, 현대의 실전은 막싸움하고 무술 대회인 셈인 거죠. 그래서 냉병기, 그러니까 전쟁 전투에 쓰이던 기술인데 왜 링에 올라오면 상대가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과거의 무술은 이제 전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기가 아니라 냉병기를 사용했어요. 창, 칼 이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칼을 들고 싸우는 거를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칼을 들고 싸우는 연습을 하던 걸 갖고 링이나
케이지에 올라가서 이제 대인 격투수를 연마한 사람하고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기술이 비효율적인 걸로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아까 실전이라고 했던 거, 그 비무장 대인 격투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비무장 대인 격투술 이꼬르는 MMA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실전적인 체계라고 현대의 실전에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실전적인 체계의 무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MMA에서 하는 종합격투기에 가까운 무술들이 하는 이 수련법, 품새와 비슷한 수련법은 이 섀도우 복싱이라고 할 수 있죠. 혼자 움직이면서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이제 겨루는 그런 동작들이더라도 나중에 자기 주특기 동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정형화해서 반복하기 마련이에요. 타이슨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그 특유의 그런 이제 픽커브 스타일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매겨서 자기가 그 동작대로 그 숙달하는 그런 연습이 있거든요. 1 left of the Dutch, 2 right of the Dutch, 3 left of the Dutch, 4 right of the Dutch, 5 left of the Dutch, 6 right of the Dutch, 7 jab of the Dutch, 8 jab of the Dutch. 근데 그런 섀도우는 어떻게 보면은 품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유로운 그런 동작들 중, 그러니까 동작들을 다 섀도우라고 하지만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몇 개만 추려서 그걸 반복 연습하면은 그럼 품새가 될 수 있죠. 품새가 그러면 왜 무장 집단 전투에 효과적인 수련이 되는지를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조대왕이 이제 명을 내려서 쓴 무예도보통지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쓴 책이죠. 아마 이제 국내 무술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 무예도보통지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는데, 그 무예도보통지에 보면은 6번째 권인가 4번째 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그 내용 안에 권법이 있습니다. 무예도보통지 권법이 있는데, 그 권법에 보면 이거는 전장터에서 권법은 쓸모가 없다. 다만 무기술을 다루기 전에 몸을 만드는 동작이다, 몸을 만드는 수련이다, 단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미 이 권법, 이 품새를 연습하는 거는 실제로 이 무기술을 하기 전에 이 몸을 단련하는 수련법이구나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과거의 실전은 무장 집단 전투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하나씩 찝어보죠. 무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기를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집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진법, 대열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입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고 끝까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계속 움직여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투는 이제 전습법하고 연관지어 볼 수 있어요. 품새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품새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전습법에 있거든요. 혼자서 여러 명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좋습니다. 동작 몇 개를 알려주고 하나, 둘 해서 반복시키기도 좋고요. 하나의 일정한 틀 1번부터 10번까지 동작을 만들어 놓고 쭉 시작하면은 한 1분에서 길게는 5분까지도 혼자서 이제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복싱장이나 이런 데를 생각해 보시면은 보시면은 뭐 시간대도 없고 체계도 그렇겠지만 일단 오면은 자기가 와서 줄넘기를 넘고 자기가 하는 수련 스타일도 그렇죠. 근데 태권도나 과거의 무술들은 여러 명이 같은 한 시간에 와서 마치 학교에서 수업을 하듯이 이제 교습을 하게 되죠. 그런 데에서 오는 이제 차이도 있는 거죠. 태권도 자체가 혼자서 여러 명을 같이 교습하기 좋은 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이제 전사 집단 외에 이제 뭐 농노라든지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전쟁이 나서 내지는 이제 군 훈련 기간이 돼서 오게 되면 단시간 안에 이제 전투력을 배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여러 명을 효과적으로 가리켜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이 품새만큼 이제 교습하기에 좋은 체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집단, 입식의 추구도 이 전쟁의 상황에선 이제 지금은 이제 냉병기 시대가 끝나서 화기로 총을 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먼 거리에서 쏘고 총알을 안 맞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뭉쳐 있으면은 막 미사일, 포탄 내지는 집중 사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집단으로 뭉쳐 있을 수가 없지만 과거의 전쟁이나 전투는 뭐 속담에도 격언에 있죠. 뭉쳐야 산다. 이것처럼 여러 명이 대열 질서를 이뤄서 이제 대형 대열을 갖춰야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넘어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기술도 넘어뜨리는 동작도 내가 서 있어야 돼요. 막 옆에 사람이 있고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같이 뒤엉켜서 바닥에 누워버리면 나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만 넘어져야지 내가 뭐 창이나 칼로 찌를 수도 있고 내지는 대형을 이뤄서 막 다른 병력들이나 이런 데에서 막 밟혀서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같이 누워버리면은 같이 밟혀서 같이 죽는 거예요. 죽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뜨리는 기술도 막 무리해서 막 어거지로 넘어뜨리려고 그래갖고 막 같이 넘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최대한 서 있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중심만 허물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입식을 추구한다는 거, 와수를 기피한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무장이죠. 무기술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맨주먹으로 막 때리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창이라든지 칼을 들었을 때를 상정하고 동작들이 이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정형화되어 있죠. 동작이 허리에서 손이 나가고 그러니까 현대 대인격투술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체계인 거예요. 품새는. 품새가 그러면은 왜 무기술에 가까운 동작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은 총검술인데요. 이 총검술을 보시게 되시면 이 서기가 딱 봐도 느낌이 좀 뒷굽이 같지 않나요? 이게 깊게 찌를 때는 꼭 앞굽이 같고요. 뒷발도 쫙 펴져 있는 게 앞굽이 같죠. 이 서기를 봤을 때 이 품새에서 하는 서기가 무기를 다루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계, 무기술의 체계에서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인격투술이 아니라 무기술에서 온 체계인 거죠. 그리고 이 손의 위치도 보면은 한 손은 가슴 쪽에 위치하고 한 손은 내 어깨 정도 선상에 위치하죠. 마찬가지로 딱 우리가 품새에서 손날 막기 동작을 했을 때 주된 손은 몸통을 막는다 그러면 어깨선 정도에다 위치시키고 보조선은 명치선상 정도에다 위치를 시킨다는데 이 자세히 보면은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위치 선상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 외에도 이 무기술이라고 되는 이 무기술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품새는 결국에는 이 무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이 연습, 수련, 단련 체계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아니 무기도 안 들고 맨손으로 연습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 무기를 들었을 때 효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과거의 그런 책으로 찾아봤을 사례뿐만 아니라 물론 그랬으니까는 이제 군사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겠죠. 무해도 보통들을 통해서 조선시대 군사들도 권법을 익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무기술 나가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현대에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공탄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공탄사격이라는 걸로 이것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탄사격이 뭐냐면 한 일본의 그러니까 장난감 총을 다루는 이제 일본인 이제 유저가 있었는데 취미인이 있었죠. 취미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사람이 있었는데 밀떡이죠, 밀떡. 그러니까 막 총을 이제 영화 존윅이나 이런 데에 나오는 것처럼 실전적으로 쏘고 이런 연습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일본은 총기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돈을 내고 실탄 사격장을 가도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는 사격을 할 수가 있어요. 사격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뭐 탄창을 내 마음대로 막 간다거나 아니면 총구를 좀 움직여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만 총을 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밀떡이 너무나 실탄 사격이나 이런 게 하고 싶어서 미국에 이제 그 있는 그런 그 총기 전문가하고 연이 닿아서 기회가 돼서 가서 실탄 사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장난감 총으로 쏘던 실력이 실총을 들었을 때도 고스란히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Is Liku. He's aimbot 1.0, but we're going to get him a little firmware update today and see what's going on. The big thing that I see a lot of guys talking about with airsoft is airsoft will never benefit shooting. While Liku here has been doing airsoft now for years, he dry fires more than every single shooter here at the range. So what we're going to find out today is, can an airsofter who's never fired a real gun, because Liku's from Japan where you can't own real firearms, can he get onto a real firearm, a Glock 19 and my BCM, and slay drills having only done airsoft? And that's, yes. Are you ready? Ready. Stand by. Good. 3.40. This is Liku's first time shooting a handgun. We've gotten some of that anticipation. All right, guys. He dry fires a lot, and I don't really need to tweak anything. He's good to go. He knows the difference between shooting speed and moving speed. He's already got that all programmed and wired into his brain, and that's because he dry fires hundreds of hours. This is his first time ever doing target trans. All right. So my standard for a headshot, usually at about 5 yards, under half a second, he's doing this in 3.6, and he's never shot a rifle before. Let this be a lesson to all of you who don't dry fire, who say dry fire doesn't do anything for you. This kid who's never shot a gun in his life is out shooting 99.99% of FUDs on the internet and here in America. And he's not even from America, he's from Japan. Liku_tactical on Instagram, also known as Show. And this is his first time shooting real firearms for the past 2 days. He shot probably around 600 rounds pistol and then probably around the same for rifle. And he did an excellent job, far better than any of us were expecting, completely destroying us on drills, which is awesome proof that dry fire does indeed help, does indeed work. He's been using airsoft for about 3 years, working drills, very purposeful drills. He follows a lot of us on Instagram and then literally just goes and copies what we're doing. Same fundamentals, gripping the gun normally, working the rifle, reloads, transitioning, all those good fundamentals, and just excellent proof that dry fire does indeed help. And it doesn't matter what people say on the internet, they're wrong. Dry fire, you'll get better, as we have just seen. So,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Excellent shooting. Come out again soon. Yes. 그러니까 품새 역시 마찬가지로 맨손으로 수련하고 단련했지만 무기를 쥐어줬을 때 고스란히 그 무기술로서 효과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 품새들이 굉장히 실전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환경이 바뀌면서 실전을 논하는 환경이 바뀌면서 나쁘게 말하면 이게 달리 말하면 도태된 거고 달리 말하면 이 환경이 변화돼서 이 실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협소해진 거죠.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품새는 실전적인가? 라는 이 의문에 현대 비무장 대인 격투에는 비효율적이지만 이 신체 위력을 강화하는 체위 향상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품새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잘 못 만들고 이게 생각도 잘 정리가 안 돼요. 글로 좀 정리를 해도 말할 때는 쉽지가 않은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품새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따로 생각을 정리한 게 많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조금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